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요,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분사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로 particip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분사라는 게 영어로 participle인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수가 적은 품사가 뭐예요? 그치.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분사를 쓰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동사에서 빌려온 형용사라는 겁니다. 분사는. 그러니까 동사에서 빌려온 형용사가 바로 분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분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적인 차이는 일단 형태적인 차이부터 보면 현재 분사는 뭐뭐 ing 형태로서 우리가 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ed 또는 en형 분사인데 우리가 pp라고 말을 하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왜 현재 분사이고 그리고 왜 과거 분사라는 게 왜 과거 분사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 형태다, 현재 형태다, 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재 분사라는 뜻은 뭐뭐 하는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뭐뭐 된 또는 되어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가 있냐면 boiling water, boiled water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boiling water와 boiled water가 있는데 boiling water는 뭐예요? 끓고 있는 물이죠. boiled water는 뭐예요? 끓어진 물이죠. 그럼 보십시다. 지금 얘가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자,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거죠. 끓고 있는 물. 뭐라고? 끓고 있는 물이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끓고 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뭘 쓰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boiled water는 뭐예요? 끓어진 물이죠. 그럼 끓어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과거에 이미 끓어진 거겠죠. 완료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 끓어졌다. 그래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쵸? 그래서 boiling water와 boiled water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ing, 동사 형태의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ed나 en과 같은 pp 형태가 붙으면 뭐뭐 된, 뭐뭐 되어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뭐다? 분사라는 동사에서 빌려온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은 이제 내신 시험 문제든 수능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분사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목, 그 시야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좋아요. 첫 번째.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상 보게 되면 교재를 보게 되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민을 해보자고.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 수동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 자체가 어떠한 감정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냥 satisfy라든지 아니면 disappointed라든지 이런 satisfy나 disappoint라는 단어만 보게 되면 무조건 PP 형태로 만들려는 여러분의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수통태라는 거는 자 어떤 그 감정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누가? 그 감정을 느끼는 행위자라는 거죠. 이 행위자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뭐 주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의미상의 형태의 주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때라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 뭐냐면은 동사 자체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다 PP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을 느낄 때를 의미한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한국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철수는 뭐한다? 실망한다라고 쓰죠.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요, 쓰는 걸 잘 보면요, 철수 is disappointed. 뭐요? 철수는 disappointed. 실망했다라고 똑같이 넣는다. 한국말로는 철수는 실망한다. 이때는 철수는 실망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이게 바로 수능이든 내신에서 말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말로 할 때는 어색하나 어색하지 않으나 영어로는 어색한 경우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에요. 영어 애들은 우리를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망하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이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네가 실망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니? 내가 무언가의 어떠한 동작이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실망감을 느끼게 된 거 아니야? 그치? 내 생각을 해봐.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오케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물벼락을 맞았어. 그럼 내 기분은 어떻게? 짜증나잖아. 근데 짜증난 이유가 내가 스스로 막 짜증이 난 거야? 아니라고. 뭐야?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짜증이 나게 된 거지. 근데 내 친구, 선생님 친구 중에 뭐냐면 마비라는 애가 있어. 그 친구가 이제 원어민 친구인데 걔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애들이 이해가 안 간대.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짜증 나거나 실망한 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언어가 미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그렇잖아.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도 다 알아듣는다. 니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 애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실망을 하거나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는 건 무언가 원인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 그 원인의 주체 자체가 불명확하더라도 그 무언가의 원인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말에서는 뭐야? 실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disappointed. 실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자, 그럼 봐봐봐. 감정을 느낄 때를 의미한다는 게 다수통태라는 건 뭐냐면 이 영어의 관점에서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스스로 뭔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실망되게 된 거고 내가 스스로 지루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 원해서 그것이 지루해지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니? 그래서 행위자가 감정을 느낄 때보다 다 PP를 쓴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야. 행위자가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포인트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이해한다고. 뭘 이해해? 선생님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근데 평소에 너네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안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어. 근데 거기에 딱 고민되는 거야. 그는 잠깐만. 그는 실망했잖아. 한국말로는 실망한 건데 뭐뭐 하는은 ing잖아. 이상하다. 근데 얘는 왜 PP를 쓰지? ed를 쓰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실망하다. 실망하다네? 그러니까 disappointing이라는 게 맞는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해석하면서 뭐야? 실망하다니까 ing다 하고서 넘어간단 말이야.
내 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 자체가 바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 수동태인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항상 그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을 보게 되면 tired라고 하는 독해와 문법의 연결고리에 tired이 뭐예요? 피곤하게 하다죠. 근데 내가 피곤하게 된 건 뭐예요? He is tired였단 말이죠. 그리고 tiring은 이제 피곤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야. Sounds interesting. Sounds interesting 하지? Sounds interested라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두 번째, I'm excited 이러지? I'm exciting 그러진 않거든요. The game is exciting 그러지? The game is excited라는 표현 잘 안 해요. 중학교 때 1학년에서 3학년 때 회화책 보시면 영어가 그때 아리알로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바로 1번의 예문에 있어요. The latter part of his play 그의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는 is so boring 후반부는 지루합니다. I'm so bored. 나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요. 자, 그 연극의 후반부는 뭐다?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연극의 후반부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니? 의자가 감정을 느껴? 또는 연극이 지루해 이런 것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ing를 쓴 거고 내가 너무 지루해. I'm so bo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그 회화를 영어를 초반에 했었을 때 선생님이 외국인한테 욕을 한번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얘가 되게 짜증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짜증 나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Hey Tom 하고서 You are so irritating 이랬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You are so irritating 하면 뭐야? 야, 너 졸라 짜증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거든. 야, 너 왜 이렇게 졸라 짜증나게 하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그게 얘가 지금 짜증 나 있는 상태니까 한국말로 생각을 해서 You are so irritating 그랬다고. 근데 얘가 What? 하고서 이 what the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얘가 지금 짜증 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irritated. 너 짜증 나 있구나. 무언가에 by something, 무언가에 의해서 너가 짜증나 있는 상태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You are so irritating은 뭐예요? 너 매우 짜증나게 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게 될 경우에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시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뭘 한다? 자, be surprised. Be pleased.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그 다음에 be delighted, be frightened 있죠. B는 생략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막 외운단 말이죠. 근데 그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의 개념에서 뭐다? 우리말로 느끼는 것은 영어로는 다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주체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PP를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분사는 수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식한다라는 말에 막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요.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내용상에서 봤었을 때 뭐였었습니까? boiled water와 boiling water가 있었습니다. 자, boiled water는 뭐예요? 끓어진 물이죠. 얘는 끓고 있는 물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boiled와 boil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분사는 수식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끓는 물이냐 뭐예요? 끓어진 물, 끓어진 물이냐 끓고 있는 물이냐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boiled냐 boiling이냐는 건 여러분이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사는 수식은 수식을 하는데 뭘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한다. 왜? 분사의 개념이 뭐였어요? 영어에서 가장 부족한 품사가 형용사고 그 형용사를 뭐예요? 동사에서 빌려온 형용사가 바로 뭐다? 분사다. 그래서 명사를 분사는 수식을 하는 건데 해석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 문제도 나오는 게 이번 예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Of those invited all but Tom came to the party. 자, 한번 보십시다. Of those invited, all but Tom came to the party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초대를 받는 거냐 초대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문맥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셔야지 알지. 해석을 통해서 알죠. 자, 일단 이렇게 of가 앞에 나와 있으면 얘가 뜻이 뭐가 돼 있냐면요. 뭐뭐 중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애들 중에 일단 초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도수가 뭐야?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애들 중에 all but 했어요. 자, but이라는 게 여러분이 해석이 힘드실 수 있는데 but은 뭐냐면 제외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but에는 뭐 단지의 뜻도 있고 하지만의 뜻도 있고 제외하고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bu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마치 하나의 그 법칙과 규범이라고 하는 거에 다 깨맞추다 보면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탐을 제외하고 모두가 파티에 왔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초대한 게 아니라 모두 파티에 왔다라고 하니까 문맥적으로 보겠어요? 얘네가 초대를 받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invited라는 표현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출제되는 건 결국 뭐냐? 선택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inviting이냐 아니면 invited냐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사는 수식한다라는 거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Those invited, 초대받은 애들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Those are invited. 이렇게 문장으로서도 볼 수도 있겠네요. 걔네들은 뭐 이걸 people로 합시다. 그냥 those 뭐 얘네들 그냥 they라고 하든가 they라고 가정을 하고요. They are invited. 이런 식으로 수로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것까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초대받은 애들 중에 초대하는 애들이냐 초대받았느냐 내용상 보니까 탐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 파티에 왔다라는 걸 보니까 초대받은 애들 중이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invited를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개념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면서 바로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3번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병렬 구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총 관계사와 그다음에 분사와 병렬 구조, 이 세 가지, 관계사, 병렬 구조, 분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병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3번부터 이 3, 4, 5, 6, 6번까지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한 문장에 대한 개념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 문장이란. 이 한 문장의 개념은 여러분이 언제 배우시냐면요.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중1 때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네, 저도 아픈 추억을 갖고 있죠. 그 중1 때. 중1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 수업 중에 영작 관련된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중에 제가 참 되게 좋아하는 그 여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은근히 또 그런 지적인 여성을 참 좋아해요. 그 지적인 여성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막 글을 써는 보면은 자, 딱 써놔요. Where is the this?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어딨냐? 모든 문장이 한 문장이냐? 제가 이렇게 막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점을 안 찍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대학생일 때 쓰는데 막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고 진짜 예쁘고 멋있었던 교수였는데 정말 사모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술형을 쓰니까 이렇게 쓰고서 그냥 딱 냈는데 점으로 안 찍었다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 더럽다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런 더러운 게 근데 나중에 보고 보니까 매우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 자 보십시다. 이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내용이 끝나고요. 일단 중1 과정에서 쭉 내용이 끝나고 쭉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점이 딱 찍혀진 경우예요. 쭉 내용이 진행 이렇게 점이 딱 찍혀진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표가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은 한 문장이라는 건데 1차적인 개념에서 가장 기초적 개념에서 우리가 넘어간다면은 뭐냐면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한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어가 없어도 되죠. 동사 하나만 있어도 되죠. 뭐가 있어요? 명령, 문이 있죠. 근데 주어가 생략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문장의 가장 일반적인 초반의 개념을 중1 때 배우시는 거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고 이렇게 점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한 문장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침표가 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무조건 한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한 문장에는 일단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예문을 들어드리겠죠. I love you. You love me too. 이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 역시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봤었을 때 우리는 맞냐 틀리냐를 했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에서는 맞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나와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병렬구조에서도 말을 했었어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잖아 역시 하고서 그냥 쉽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수능시험 문제라든지 내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딜 가나 이 동사를 구분하고 문장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어디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가 어디에 있어요? 요거? 심표? 이제 저는 또 칼을 꺼내들고 이렇게 푹푹푹 죽이겠죠.
자, 제발 형태적으로 보지 마시고 고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그리고라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고라는 거는 and죠. and는 어쩔 때 써요? A, and, B 할 때 쓰죠. 그리고 또 뭘 쓸 때 씁니까? A, B, and, C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어디에 and가 있어요, 지금?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는 이야기할 때 뭐였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말했던 개념에 의하면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점이 찍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보십시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주어죠. 얘는 뭐예요? 동사죠. 얘는 뭐예요? 주어죠. 얘는 뭐예요? 동사죠. 한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라고 했니, 얘들아?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뭐예요, 한 문장에? 주어 2개랑 동사 2개 있죠. 한 문장의 개념이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문장 2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한 2개의 지금 문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2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 아니에요,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야죠. 배우셨잖아요. 이걸 맞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and만 추가하면은 맞는 답이 돼요. and.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 역시. and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주어나 동사 하나의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지만 동시에 뭐다? 2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이란 걸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 문장이란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는 경우이고 그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주어 둘과 이와 동사 이가 있었을 때 뭐다? 여기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2개의 문장, 하나의 문장을 필요할 때 뭐야? 접속사를 넣어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 구조 때 했던 예문 하나만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he shook hands with me. And then he smiled. Quietly.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컴마가 찍힌 게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he shook hands with me and then he smiled brightly 했었을 때 얘가 지금 뭡니까? 주어죠. 그쵸? 그 주어 1, 동사 1이네요. 그리고 and then he죠. 주어 2, 동사 2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맞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and라고 하는 뭐 때문에? 접속사 때문에 2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 고민은 이거야. 선생님. 저는요, 이 문장 내용에서요, 접속사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접속사 쓰고 싶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 순간 우리는 거대한 이론적인 난제에 부딪히게 돼요. 한 문장은 주어 하나랑 동사 하나인데 2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근데 얘의 의지는 이렇게 쓰고 싶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한 문장의 개념이 주어 하나, 동사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오케이? 한 문장의 개념이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의 개념이라면, 그 문장을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라는 하는 개념 자체를 파괴시켜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문장이 이랬을 때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주어들 동사 둘이 있는데 얘를 쓰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면 이 한 문장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보면 주어의 동사 1, 주어의 동사 2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문장과 문장인데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는 없잖아. 이 말 이해했니? 접속사가 없잖니. 그러면 얘 자체를 뭐야? 아예 이 문장 개념을 파괴시켜버린다면 얘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겠죠. 잘 이해 안 가셨을 텐데 보십시다 이제. He shook hands with me, he smiled brightly 했죠. 자, 이거 분석으로 만들어 봅시다. 요때 he와 요때 he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생략 가능하죠. 자, shook인데, 자, 얘가 능동일 경우와 수동일 경우에 능동일 경우에는 뭐로 바꾼다? ing. 수동일 경우에는 뭐로 바꾼다? pp로 바꾼다. 얘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shaking 하고 hands with me 그 다음에 뭐예요? He smiled brightly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어가 없죠. 동사가 자체가 없어지고 ing 형태로 바뀌어서 뭐예요? 그냥 shaking hands with me. 나와 함께 악수를 하면서 그는 밝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 자체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는 주어나 동사나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없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뭐예요? 동사죠. 선생님, 왜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동사 자체만으로도 항상 한 문장이 될 수가 있죠. 왜? 명령문이 있잖아요. 이 분사구의 핵심은 뭐냐면 분사구로 만들어준 핵심은 이런 식으로 ing화 시켜서 한 문장의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의 개념으로서 성립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니까. 얘는 동사가 이제 아니죠. 분사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분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사구를 만들어줄 때 접속사를 먼저 지워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쵸? 분사구를 만들 때 접속사를 먼저 지워주는 이유는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이 될 때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 접속사를 빼버리면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 문장의 개념에 맞게 만들어주기 어떻게 된다? 분사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사의 개념을 ing나 pp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그 문장의 개념을 파괴시켜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바로 분사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3, 4, 5, 6번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3, 4, 5, 6번에 대한 내용을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3번과 4번에 대한 이야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는데 3번과 4번을 학습을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학습하시냐면요. 형광펜을 각각 쳐보십시다. 자, as he knew의 new 형광펜 3번에 4번에 when he was defeated의 was defeated 형광펜. 자, 뭐냐면 분사구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라는 거. 그리고 자, 3번과 4번입니다. 3번에 또 뭐예요? new 형광펜이라고 뒤에 특 있죠. 특 형광펜. 4번에 was defeated 형광펜, felt 형광펜. 각각 시제는 동일하죠. 하지만 5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was born and brought 형광펜 up까지. 그 다음에 speaks 형광펜. 시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과 4번을 학습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뭘 보실 줄 아셔야 되냐면 3, 4번 했을 때는 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3번과 4번을 보시고서 그 3번과 4번, 그 다음에 이 5번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셨을 때는 어떻게 한다? 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시제가 서로 다르다. 얘는 태고, 얘는 시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3번과 3, 4번과 3, 4, 5번을 같이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분사구를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한 번씩 보십시다. 귀에 딱지가 듣도록 똑같은 얘기 기억할 겁니다. As he knew what to do to help the victim. He took a first step. 자, 보십시다. 첫 번째 3번 문장이죠. As he knew what to do to help the victim, he took a first step. 이때 이거를 희생자로 하지 말고 피해자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는 알았습니다. 뭐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응급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체를 분사구로 만들어 봤었을 때 고민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 문장까지 쭉 봤더니 여기에 딱 점이 찍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점이 딱 찍혀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개념이라면 자, 아니 얘가 뭐 하다는 거예요? he라는 게 주어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동사 1이죠. 그리고 또 뒤에 가보니까 뭐예요? 주어죠. 동사 2죠. 한 문장의 개념에는 뭐다?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주어 하나, 동사 하나에서 각각 2개씩 있네. 그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요? 2개의 문장일 때는 그 2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러므로 한 문장의 개념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접속사를 딱 없애주는 그 순간 뭐가 돼요?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된다. 그랬을 때 자, 이 자체를 문장의 개념을 파괴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 he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he와 동일하니까 뭐예요? 생략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게 능동일 때는 우리가 현재 분사는 뭐야? 뭐뭐 하고 있는 거였죠. ing으로 쓴다. 그래서 knowing what to do to help the victim 해놓고 he took a first step.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자체의 주어가 되고 이 자체의 동사가 나오니까 그쵸? 여기에 ing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개념에 이제 위배되지 않게 됐죠. 그쵸?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두 번째 문장의 자체에서 개념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When he was defeated by Fyodor, he felt like dying. 자, when he was defeated. 저는 원래 교재에 있는 거 한 번 더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Fyodor, he felt like dying. 자,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우리는 아까 전에 있었던 3번 내용과 다른 건 분사구를 만들 때 new라고 하는 건 능동 형태였지만 지금 뭐냐? was defeated라는 겁니다. 자, 그가 표도르라는 게 이제 효도르죠, 효도르. 효도르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 그는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얘가 뭐예요? 주어 하나죠. 얘가 뭐예요? 동사 하나죠. 그러기가 뭐예요? 주어 둘이죠. 얘가 뭐예요? 동사 2죠. 자, 그러면 고민을 해볼 것이 이 내용에서 요 when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한 문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데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건데 내가 뭐 해주고 싶어요? 나는 접속사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 자체는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된다. 그랬을 때 의미상으로 뭡니까? 얘와 얘가 동일하죠.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떻게 따라오는 겁니까? 얘를 being defeated by Fyodor, he felt like dyin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그랬을 때 뭡니까? 이렇게 수동의 형태의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3번과 다르게 뭐다? 이렇게 PP 형태로 남는구나. ED나 EN의 형태의 꼴로 남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이 두 개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왜? 접속사가 없다면 위배되기 때문에 이 자체 어떻게? 요 자체를 파괴시켜줬던 거죠. 형태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는 ing고 하나는 PP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뭡니까? 의미상 동일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준다는 거죠. 축약해준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생략해주는데 그때 뭡니까? 이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케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해줬다.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자, 5번. 자, 5번이 뭐냐면 이제 3번과 4번을 공부했고 바로 5번을 가지고서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시간이 달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As she was born and brought up in England. She speaks English. She speaks English fluently.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아까 했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가 되지 않고요. 근데 내가 이걸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접속사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지금 was born and brought 이라는 표현이 up까지라는 표현이 나왔고 얘는 speaks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뭐예요? 과거죠. 얘는 뭐예요? 현재죠. 근데 이 자체를 그냥 born and brought up 이렇게 버리게 되면 좀 의미상 이상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다를 때는 어떻게 쓴다? 바로 그 밑에는 having pp를 쓰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똑같아요. 의미상 she와 she가 동일하잖아요. 생략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being born and brought up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자, 얘가 서로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뭘 쓰는 겁니까? 바로 hav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being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hav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능동이니까 was 이렇게 돼서 잠깐만요. havin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지금 pp죠. 그렇죠? having 뭘 쓰냐면은 having been 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having의 개념은 뭔가요? 라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영어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능어라는 게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능어라는 건 펑셔널 월드고 의미가 있는 거는 다시 말하면 미닝 월드라고 하는 건데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을 보시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기능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have pp라고 하는 이 having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제가 다르구나라는 그 개념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준 게 바로 have의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having been born and brought up,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보셨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뭐가? 시간이 달랐을 때. 그런데 having be는 때로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have pp를 having be는 쓴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거는 또 시간이 다른데 왜 이거 생략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문맥상,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원리를 갖고 있고, 가급적이면 더 짧게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때 having been이라고 하는 걸 생략을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 문맥상, 태어나고 성장했잖아, in England에서. 그러니까 걔가 뭐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태어나고 자라난 거는 태어나고 자라난 것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에 시간적인 순서 당연히 얘가 먼저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동이니까 having been pp를 쓴 거고 만약에 능동이 뭐야? having pp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As I had not read the book, I couldn't. 나머지는 그대로 책의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전 설명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한 주어 동사가 있지만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실 내용들이 몇 가지씩 존재하겠죠. 일단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was born이었고 얘는 뭐예요? had not read라고 해서 얘는 능동이고 또 5번의 형태는 아까 뭐예요? 수동이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두 가지를 고민해 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분사 구문을 구를 만들어줬을 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자, 접속사를 지워주고서 생략해주거나 지워주고서 어떻게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에 위배되게 만들어주고 I와 I라고 하는 것을 또 없애주고 자, 얘가 능동이니까 뭡니까? having been read가 아니라 having read the book 해놓고 I couldn't
이렇게 써주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써주는 거예요? 요 앞에 not을 써준다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 이제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는 사안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야, had not read잖아. 얘 having read로 한다면 이 not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런 문법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영어는요, 의미가 있는 말을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돼요. 의미가 있는 말을 이동하거나 지우잖아요? 그거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head라고 아까 뭐랬어요? 기능어라고 그랬죠? 사실상 이 head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예약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기능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시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 not이 그대로 내려와서 not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아, 시제가 다르구나 해서 not having read the book. I couldn't tell you.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과 4번과 5번과 6번을 공부하면서 분사구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의미상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ing와 pp라고 하는 형태를 쭉 해놓고 그 뒤에 뭐예요? 주어와 동사라는 형태의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형태에다가 뭘 한다?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맞니 틀린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ing 쓰인 거 맞아? pp 쓰인 거 맞아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구조 잘 보세요. 얘를 왜 생략해줬어요? 의미상 동일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뒤에 있었던 그 주어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얘가 능동했으면 ing, 얘가 수동이었으면 pp라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답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 잠깐만 보면 knowing이냐 문제가 나오면 knowing이냐 known이냐라고 해놓고서 자, 그가 알려진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답이 knowing이 되야겠죠. 그런 식으로 defeated도 defeating이냐 defeated냐인데 그가 효도르에 의해서 뭐야? 패배당한 거죠. 그러니까 pp겠죠. 걔가 패배시킨 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7번과 8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더 욕심을 내고 싶지만 그 내용까지 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